존경하고 사랑하는 110만 용인 특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라동, 동백 3동, 상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은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러 차례 5분 자유발언과 시정 질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해온 안건들에 대해 다시 한번 시장님께 답변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여전히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상하동 아주레미콘은 상하동 일원에 약 22,200제곱미터 규모의 레미콘 공장으로 1983년 준공 이후부터 현재까지 40년이 넘는 긴 세월을 한자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거지 한가운데 위치한 이 레미콘 공장에서 비롯된 각종 분진, 소음 등의 문제들로 수십 년간 인근 주민들이 건강권을 침해받으며 고통받고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대책을 촉구해왔고, 집행부에서는 2018년도 2035년 용인도시계획에 시가와 예정지구로 반영하여 아주레미콘 이전에 박차를 가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집행부는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집행부에서 간담회를 통해 올해 하반기까지 이전 부지를 결정하여 2026년 하반기에는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했으나 10월에 이르러서는 이전 대상지 입지 검토 의뢰 시 적극 협조 및 이전 독려하겠다라며 지극히 행정적이고 미온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답변은 불과 1년 전 본 의원이 답변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것인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시장님,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올해 안에 이전 부지가 결정되는 것이 맞습니까? 이전 부지를 집행부에서도 발벗고 나서서 찾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또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으로 상황을 모면하며 올해가 끝나지 않을까 심히 의심이 듭니다.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계획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흥에서 오산을 잇는 분당선 연장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분당선 연장 사업은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었고,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비하여 2022년 11월부터 국가철도망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로드맵을 그려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올해 11월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 주변 지자체와 적극 대응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가철도공단에서는 당초 올해 11월 준공 예정이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일정이 무려 8개월이나 늦춰진 2024년 6월 30일 준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분당선이 연장되기를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1년 가까이 지체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국가철도망공단에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용인특례시에서는 2020년 자체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때 총 사업비 1조 200억 원의 빚이 0.71로 산출되었으나 국가철도망 고시 기준 총 사업비는 약 5,700원으로 늘어난 약 1조 6천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를 예비 타당성 조사치로 적용하면 자체 용역 결과 대비 경제성 하락이 예상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려면 경제성 확보가 필요한데 집행부에서는 아직도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대응해갔다라는 입장만 반복할 뿐입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분석이 더 떨어지는 등 예사치 못한 결과를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할 예정입니까? 분당선 연장 사업이 좀 더 확실하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저수지와 낚시터 관련 문제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인시는 현재 농업용 저수지 57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8개소의 낚시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저수지에서 상업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낚시터에 의한 환경오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과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것임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호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저수지를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달라고 외쳤던 것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뿐 별다른 대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시정 질문 시 집행부에서는 용수의 목적 및 수질 생태계 현황, 낚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관리 주체와 협의회, 주민 의견 수렴 등의 다양한 과정을 거쳐 진지하게 검토하겠노라 답변하였지만 4개월 전 지난 현재까지도 실질적으로 추진된 것은 전혀 없으며 추진 경과 답변을 요청한 바 지난 10월 달에서야 낚시터 관련 민원 현황을 취합하고 연말까지 현황 조사를 살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본의원이 재촉하지 않으면 집행부에서는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집행부를 믿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올해가 지나기 전 추진 경과의 문제들을 면밀히 살펴 실효성 있는 개선 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도변 상가 음식물 폐기물 정비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시정 질문을 통해 인도 위에 난립하여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악취를 유발하는 인도변 상가들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에 대한 정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2020년 8월에 3개 구청을 협업하여 집중 관리 지역 점검, 홍보와 캠페인, 물론 현장 점검에 나서 미이행 업소의 행정처분까지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계도에 나섰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공감하고 문제를 인식한 그 즉시 해결을 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 본의원이 다시 확인한 결과 2020년 계도 기간 이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전무한 듯합니다. 보라동 일대 인도변에 난립한 상가 음식물 쓰레기 배출은 여전히 혼잡한 상태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매년 여름철만 되면 인도변에 나와 있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과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여준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청결한 거리로 보행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집중 점검 기간과 배출 시간 제한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계도와 관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담당하고 있는 노면 청소 차량 운행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인특민시에서는 3개 구를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3개 업체의 민간 대행 용역으로 총 18대의 노면 청소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용역 입찰 공고 없이 기존에 계획된 업체의 소형 전기차를 운영과 가업만 추진하여 변경 계약을 통해 진행한 것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용역 입찰 경고를 통해 노면 청소 민간 용역사를 선정하여 해당 가업을 수행해야 하는 마땅한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민간 대행 용역 공고문을 살펴보면 노면 청소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 모두 입찰자와 자격을 폐기물 운반 업을 허가하는 듯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두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각 업체들은 모두 동일한 업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용역은 별도의 용역이지만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라면 어느 업체라도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유사 용역을 수행하는 중인 노면 청소 용역 수행 업체도 동등하게 소형 청소 노면차와 시범 운영의 기획을 주거나 별도의 용역권으로 분리하여 용역 입찰 공고를 통해 간내 또 다른 역량의 업체에게 운영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시민들이 자칫 어느 특정 업체만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닐지 본의원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시장님께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의 기획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또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방향으로 꾸준한 관심을 기울인
행정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앞선 의정 질문에서 집행부와 함께 만들고 개선해 나가는 정책들도 많이 있지만 몇 년간 제자리걸음인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안건들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넘어갈 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봉원이 질문한 분당선 연장 사업과 관련해 답변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분당선 연장 사업은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사전 타당성 용역을 국가철도공단에서 수행 중에 있으나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경기 부진에 따른 개발 사업의 지연 등으로 부득이 경제성 향상을 위한 추가 검토를 위해 내년 6월까지 용역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우리 용인 특례시는 화성, 오산 시와 함께 오산 세교 3지구 및 화성 진안 신도시 등 신규 개발 계획 반영과 사업성 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성 오산시와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경제성 향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주레미콘 이전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산업은 40여 년간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주변 지역이 주거단지로 개발되어 환경, 교통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장 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자 아주레미콘 공장 부지 약 22,200평방미터를 2023년도 용인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와 예정용지로 반영하여 이전 계획을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우리 시는 아주레미콘 공장의 이전을 위해 분기별 실무 협의를 통하여 대책을 논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령상 레미콘 공장의 입지 제한과 공장 측에서 레미콘 공장의 운영 권역을 고려할 때에 이동업 서리와 천리 지역까지만 이전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어 이전 대상지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이전 부지를 집행부에서 찾고 있느냐고 질의했지만 민간기업의 공장 부지를 집행부에서 제시하기는 어려우며 민간기업의 공장 이전을 시가 강제하거나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과거에 아스콘 제조기에 대한 폐쇄를 명령한 적도 있지만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만큼 시가 행정력으로 아주레미콘 이전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는 대기오염 물질과 악취 등 환경 관련 법령 기준 초과 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위반 시 절차에 따라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시는 또 악취 방지 시설을 보수하고 개선하도록 아주산업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다방면으로 행정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앞으로도 아주산업 측에 공장 이전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것이며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행정력을 적극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낚시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 계획 강구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낚시터 운영에 따른 오염민원 현황을 취합한 결과 22년 12월에 원산면 용담 저수지 낚시터 연장 허가 반대 민원이 있었으나 수질 및 낚시터 관리 실태 검토 후 올해 8월 처인구청 산업과에서 2028년까지
낚시터 연장 허가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물환경보존법 제20조에 따라 낚시 금지 구역 대상 시설의 수질 상황을 확인하고 대상 시설의 운영 주체 등과 협의하여야 검토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금지 구역에 대한 건의 민원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도에 적치된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인한 통행 불편 해결 및 홍보와 캠페인을 비롯한 현장 점검 등 적극 계도 요청권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상가지역 음식점 등에서 배출하는 음식물류 자체 위탁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함은 해당 상가 건물 또는 부지 내에 보관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지 확인 결과 보관장소 협소 등을 이유로 인도, 도로 등을 침범하여 설치 운영 중인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시에서는 3개 구청과 함께 해당 업소에 대하여 자진 철거 및 이동 조치를 유도하고 청결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수거함의 주기적 세척 관리 홍보와 정기 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관련법에서 정한 청결 유지 명령 등을 통해 강력 조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 전기 청소차 성격이 유사한 노면 청소 용역 업체 혹은 다른 역량 있는 업체에 동등한 기회 부여가 필요하다는 질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형 전기 노면차는 기존의 대형 노면 청소차가 진입할 수 없는 좁은 골목길, 이면 도로 등 가로청소 미화원들이 청소하는 구역에서 청소 효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처인구 중앙시장, 기흥구 신갈 오거리, 수지구 풍덕천동, 상가 밀집 지역을 시범구역으로 선정하고 공개 입찰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성격이 유사한 노면 청소 업체가 용역 수행이 가능한지 검토하였으나 노면 청소차는 폐토사만을 영업 대상으로 하므로 각종 생활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업체인 가로청소로 운영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생활 폐기물 대행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1일 4.3km씩 인력으로 실시하는 구역을 차량으로 대체함으로써 가압 범위를 20km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인건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업체가 운영할 시 총 1억 5,500만 원이 소요되고 노면 청소 업체가 용역을 수행할 시 한 명의 보조원이 필요하여 총 3억 6,900만 원이 소요되므로 노면 청소 업체의 운영을 맡길 경우 연간 약 2억 1,400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소형 전기 청소차 도입으로 청소 효율이 뛰어나고 시민들의 반응이 좋은 만큼 계약 기간 동안 운영을 지속하되 향후 보다 나은 방안 마련이 가능한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